이동의 창구TV. 오늘은요,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훼손지 정비 사업의 국토부 협의가 끝나고, 그러니까 승인이 끝나고, 행여가까지 접수를 했는데, 농지법 이행강 예금이 6천만 원씩이나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한테 아주 애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하, 아니, 행여가 접수를 했는데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나올 수 있지요. 왜냐면 그 개특법 이행강제금은 뭐 안 나올 수가 있는데 농지법은 나올 수가 있지요. 왜냐면 처분 변경 기간이 끝나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저하고 상담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걸렸으면 행여가 접수할 때 반드시 체킹을 하고 그리고 명의를 바꾸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웠을 텐데, 사장님이 농지법에 걸렸었나요?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사장님, 그 이행강제금 나왔다는 거, 그 6천만 원짜리 일단은 저한테 좀 사진 찍어서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5분도 안 돼서 문자가 딱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것은 바로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이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사람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얘기도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니면 대체농지 조성비 등의 말로 쓰였지만, 법을 개정을 하면서 현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맞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저도 자꾸 이제 옛날 생각나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정확한 용어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농지보전부담금은 언제 납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로 받으신 분,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느냐, 언제냐, 납부 시기는 언제냐. 요것은 납부 시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신고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그러니까 건축허가, 행유허가 나오기 전까지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행유허가, 건축허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허가가 나옵니다. 이제 옛날에는 또 그러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준공 전까지 돼야 된다든가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허가 전까지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 바로 낼 필요성은 없어요. 물론 뭐 어차피 뭐 내야 되니까 뭐 일찍 납부를 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자, 그럼 농지보전부담금 내 토지 얼마나 나올지 한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농지를 이제 내가 그 전용할 면적, 그러니까 내가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잡중지로 바꾼다든가 종묘배양장으로 간다든가 이랬을 때 내가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를 보고, 그 몇 제곱미터가 공시지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30%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토지 곱하기 제곱미터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30%입니다. 그런데 5만 원이, 제곱미터당 5만 원이 초과가 되면 맥시멈 5만 원으로 그냥 끊습니다.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관계없이 5만 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양주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혹시 훼손지 정비 사업 때문에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낸다 이러시면 제곱미터당 대부분 5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16만 5천 원씩 계산해서 계산을 하면 농지 보전 부담금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당 16만 5천 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농지 보전 부담금을 그럼 일찍 납부를 했는데, 만약에 옆집이 훼손지 정비 사업을 단순 변심해서 안 들어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허가가 안 나왔다든가, 이러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것은 환급이 됩니다. 만약에 허가가 취소가 됐거나 허가가 안 나왔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됐거나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전용 면적이 또 줄어들었거나 이런 경우는 모두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농지보존부담금 늦게 납부하면 농지법에 걸리잖아요. 허허. 농지보존부담금을 납부하는 순간 농지법에 안 걸린다.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농어촌공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목이 창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농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의 대상이 되긴 됩니다만은, 그러나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단속을 안 하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내 거 농지가 창으로 바뀌진 않아요. 내 건물을 건축 허가대로 준공을 하면서 필지가 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농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농지 보존 부담금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조금 전처럼 지류가 나오면 납부하면 되지요.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5단계인데 지금은 사이트 들어가서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농지 공간 포탈에 들어가면 여기에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고 클릭을 하면 간단하게 여기서 바로 입금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농지 보존 부담금 신용카드는 가능한가?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이 쭉 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용카드로 충분히 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 보존 부담금 분할 납부는 가능한가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당 건당 2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 그러니까 농지 보존 부담금이 2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 그리고 법인 그 위입니다. 개인 그 외에, 그러니까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4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는 농지 보존 부담금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럼 분할 납부를 하려고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때 분할 납부 신청서도 같이 제출을 하고, 다만 요게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분할 납부를 그냥 뭐 우리가 무슨 이행강제금처럼 막 5년 동안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게 아니고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허가 나기 전에 30%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70%는 4년 이내에 4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증보험을 대신 끊어야 됩니다. 보증보험을 보험가입금액의 이제 110%,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의 110%를 보험 가입을 금액을 해서 그 보증 내용을 분할 납부 지급 보증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분할 납부의 가능 조건은 자세하게 썼습니다. 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유튜브 했던 거 팩트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농지 보존 부담금은 허가 직전에 납부해도 된다. 지루가 나와서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보존 부담금을 늦게 냈다고 그래가지고 가산금이 있지 않으니까 돈이 있으시면 나는 정신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으면 난 눈 뜨고 못 봐, 이러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납부하시고,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좀 가산금 없으니까 허가 직전에 천천히 납부를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납부했다고 해도 허가가 안 나온다든가 변경되면 환급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신용카드 분할 납부 등도 가능하다. 그리고 5번째는 부담금이 부담되나, 농지 보존 부담금이 부담금이니까 부담이 되네요. 농지를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로 나오면 이것은 한숨 쉴 일이 아니고 축하할 일입니다. 자, 이동우의 창고TV, 오늘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전격 해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동우의 창고TV 구독과 좋아요는 이동우가 유튜브를 열심히 방송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